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무더운 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고향센터 가족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됐어요.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희석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3, 4분기 교육이에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안 교육이에요. 나와. 안 나오니? 응. 네. 오늘 이제 우리 고향센터 식구들 2시부터 1시간인데요. 또 일찍 접속되신 분들은 아주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신 분을 위해서 이게 지금 거의 접속이 된 것 같아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혹시 이제 들리는 게 잘 안 들리는 분은 옆에 계신 분 거를 좀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동시에 여러분이 접속하면은 그 화면은 보여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접속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옆에 계신 분 거에 같이 들으시는 걸로 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우리 하반기 대비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고객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은요, 그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튼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이 자신의 돈을 여기다 안 쓰고 다른 데로 쓰면은 우리 모두를 해고할 수 있는 게 고객인 거죠.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다는 거를 일찍 간파했던 이 샘 월튼은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고객의 중요성을 또 가르쳐 주신 분이 이 빌 게이츠예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아유, 고객은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빌 게이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 고객이 불편을 좀 느끼고 그걸 불평을 나한테 쏟아내주면은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혁신을 해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고객의 중요성을 아주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실천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있는데요. 일본 요리사가 한 얘기예요. 한국 손님들은 아주 단순 솔직해가지고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은 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미안할까 봐 대신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맛이 없으면 아무 말도 없이 가지만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이 뭔가 불편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는 좋은 공부가 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유명 셰프 아베 고이치라는 분이 우리 이제 서울에 와서 그런 일본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분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솔직해가지고 오늘 세상에 맛이 없다,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맛을 더 좋게 만들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는 99%다 좋은 고객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진상 고객이 있어요.
그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아주 곤혹을 치르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거기 어떻게 고객 서비스 요원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사례를 영상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이렇게 이제 진상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진상 고객이 와서 비밀번호를 3회 오류를 하니까 이제 그 잠겨서 이제 그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객이 막 화를 내고 이제 진상을 부려도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잘 해도요, 이 진상 고객은요, 이 창구 직원이 어떻게 하면 창구 직원을 혼내킬 수 있을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괴롭히는데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명찰을 보고 너 서우진 가만 안 둬. 이래가지고서는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해나 하면은요, 은행 본점 게시판에다가 어느 지점에 갔더니 친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거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민원을 딱 제기를 해버리니까, 거기다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이제 진정한테 전화 걸려와가지고서는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지점장은 어쩔 수 없이 이 진상 고객을 초대를 하고요, 이 담당 직원을 거기 불러서 이제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고객 서비스가 이래서 어려워요.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성의껏 제대로 했는데도 고객이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한번 따져보자, 뭐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길어지고 확대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딱 깨끗하게 그냥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내심이 강한 이 친절한 여사원의 이제 표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진상은요, 이 창구 직원,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무릎이라도 꿇겠냐, 그런데 이제 무릎 꿇는 꼴은 또 못 본다. 그러면 이제 너는 장안령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폴더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90도로 숙여서 사과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삼창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으니까는 그럼 뭐 내가 은행 본점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에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을. 이런 나쁜 여직원이 있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민원을 계속 수십 건씩 올리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괴로우니까, 본사 금융감독 다 괴로우니까는 이제 이쪽에만 대고 계속 이제 문제 해결하라고 할 거니까 뻔하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지만 여기서 깨끗이 잘 해결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사과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90도로 완전히 숙여가지고요, 잘못했습니다, 삼창을 해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하는, 이제 이 여직원은 정말 고객 서비스에 아주 기본이 잘 돼 있는 아주 훌륭한, 이 문제를 더 확장시키지 않고 조기에 빨리 마무리하고 수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다른 직원들이 막 지금 열불이 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세상에 이제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진상한테 우리가 왜 계속 당해야 되나 이러면서 성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요, 고객 서비스는요, 정말 책대로 열심히 이렇게 잘 했어도, 그래서 상대방이 진상이 이제 가끔 있잖아요. 99%의 좋은 고객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주 예외적인 1%의 진상들이 있는데, 그 진상 만났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긴 해요.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약간만 그냥 이렇게 숙이면은 문제가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내가 뭘 잘못했냐 한번 따져보자고서는 한번 같이 한번 맞대응을 해서 한바탕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에 참고 잘했던 거는 다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한번 실수한 것만 이렇게 이제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소문나고 근거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어려운 거, 진상 고객이 있다는 거, 진상 고객 만났을 때 우리가 그만큼 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이게 잘
감안을 해주시고요.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친절한 인사,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받으실 분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마주치지 않은 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 웃는 얼굴이 아니면은요, 인상 찡그리고 그냥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은 그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 받는 사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여기 이제 상체를 여기 이제 숙이는 거예요. 이 15도 정도 상체를 딱 숙이고 일어나는데 천천히 인사를 하면은 아주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죠.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응?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질문하는 것까지, 여기가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네. 네, 우리 뭐 고향센터 식구들은 다 잘하고 계신 걸로 믿고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금년 1분기에요. 산재 사망자가 586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를 금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망자가 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산재 사망자 수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났으니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효과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 이제 센터장도 엄청 많이 긴장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도 엄청 긴장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어떤 환경 개선할 거 있으면 찾아서 열심히 개선하고 이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산재 사망자 늘어난 원인이 뭘까? 이걸 찾아보니까요. 첫째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생활화가 덜 된 거예요.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장비를 지급을 해도 이걸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은 지급해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의 의지, 안전수칙을 확실하게 지켜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 각오, 다짐, 실행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원인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진단하는 거는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돼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면은요. 산소의 공급과 이 호흡 순환이, 이 산소의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약해져 가지고요. 중추신경이나 반사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둔화돼 가지고 그 작게 돌뿌리 하나 걸려서도 그냥 넘어지면서 넘어졌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 넘어지면은 그냥 머리가 막 깨지고 이렇게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이게 그냥 옛날엔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냥 팔꿈치나 좀 까고 말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그냥 막 깨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부드리고요. 우리 이제 우리 산재 이런 사고 났던 사례를 같이 한번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등 교체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천장에 있는 전등을 이제 교체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잃고 추락을 했는데요. 이 그림처럼 완전히 저 밑으로 그냥 거꾸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안전모 썼던 것도 벗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저 바닥에 부딪히면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사고가 났는데 이동식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덜 됐던 거고요. 이제 중심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는 사다리 작업할 때 분명히 2인 1조로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됐고요. 요 중요한 거, 안전대를 이제 차고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안전모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썼으면은 이 턱끈을 확실히 조여가지고서는 거꾸로 떨어져도 이게 벗겨져 나가질 않아야 되는데 안전모는 쓰기 싫은데 이걸 억지로 쓰라 그러니까는 이 머리에다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얹혀져 있는 거는 떨어질 때는 안전모가 먼저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그냥 머리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서 이 안전모가 벗겨져 나가지 않게 확실하게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아니어도 이제 우리가 해마다 나이 먹으면은 한 살씩 늘어갈 때마다 이런 몸의 퇴화가 와요.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돼가지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체력 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점심시간 활용해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시고 저녁에 퇴근하면서도 또 걷기 운동 이런 거 하셔가지고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례 두 번째인데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을 연결하는 중에 감전돼서 그냥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 우천으로 비가 왔다는 얘기죠. 작업장 바닥과 이제 공조실 내부에 아주 매우 습한 그런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을 이거를 이제 끼고 전선 꼰지를 꽂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전류가 흘러가지고 감전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 3종 접지 공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3종 접지는 이제 그 콘센트 꽂는 자리 2개 외에 제3의 접지선이 거기 잘 접속이 되고 대주로 완전히 접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되질 않아서 기능을 못한 거죠. 그리고요, 이 표준 안전작업 방법과 안전수칙을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한 장소에는 게시를 하게 되는데 그 게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하지 않았던 게 또 문제가 됐고요. 전기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작업할 때는 하여튼 표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전기작업할 때 관리감독이 또 이렇게 이제 관리감독 책임자가 잘 살피고 문제를 보고 이제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칭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비 오는 날도 위험하다는 거. 비 오는 날은요, 온통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사방천지에 전기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예요. 이거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하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사망한 사고였었어요. 맨홀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요.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요,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사망을 한 거예요. 네. 자, 이 넘어짐 요소를 사전에 안전조치를 안 했던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순찰 다니는 구간에 딱 보면은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눈에 띄었을 텐데, 야, 여기 내가 밤에 캄캄할 때 가다가 걸려 넘어지겠다 이런 판단을 우리 이제 경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미리 조치를 안 했던 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됐고요. 여기 맨홀과 주변 바닥과 여기 요철 부분 분명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분명히 우리 순찰 구간에 다 있어요. 그 있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 눈에 띄면은 아우 이거 내가 여기 한번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면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찰 통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됐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야간 순찰할 때나 또 낮에도 지하 캄캄한 데 갈 때는 꼭 휴대용 조명 등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명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약화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례를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이 화제가 됐던 그 드릴러로 아주 이게 유명한 유튜브 상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 남자분은 이제
드릴에다가 옥수수를 껴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니까는 알맹이가 딱 도르륵 떨어져가지고 단 한순간에 이제 그 옥수수 한 통을 다 이렇게 먹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랑 삼아서 유튜브에 자랑을 했더니 이 여성분이 나도 한번 해볼 거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옥수수는 제대로 안 털리고 충전했어? 이 드릴에 머리카락만 감겨가지고요. 충전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감기면서 머리가 왕창 빠져버렸는데 이거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고 제대로 정상 회복되려면은 적어도 3년은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이거 왜 보여드리나 하면은요. 우리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이 위험한 모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안전 제일로 철저하게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같이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온열 질환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년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더울 걸로 예측을 했어요. 기상청에서 장기 예측을. 금년엔 더 더울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그동안에 장마가 이제 쭉 이어졌던 게 장마가 이제 끝나고요. 이제 완전히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폭염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겠습니다. 장기간 고온이나 강한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흔히 더위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더우면 체온을 낮추려고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는데 이때 땀을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더위 먹었다는 표현 들어봤어요. 그게 온열 질환이에요. 크게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요. 일사병은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땀을 흘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켈리는 일사병 증상이었나 봐요. 네, 땀을 흘리는 것 외에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무기력,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시원한 곳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하면서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섭취하면 대개는 괜찮아져요. 그럼 열사병은 어떤 거예요? 체온 조절을 하는 중추신경 기능을 잃어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데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지만 땀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말이 어눌해질 수 있고 호흡이 이상하거나 발작, 경련, 시력장애에 심하면 의식불명이 되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에요. 열사병 증세가 나타나면 찬물이나 얼음으로 빠르게 체온을 낮추면서 119에 신고해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더 심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특히 오늘처럼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외출할 때는 모자를 착용하거나 마실 것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탄산음료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나 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챙기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최대한 그늘이나 서늘한 곳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우리 이제 온열 질환이 이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폭염 피해를 위해서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흔히 일사병이 있어요. 체온이 37도 이상 한 40도 사이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땀을 막 흘리게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오히려 여기는 이제 땀이 흘린 기능이 오히려 이제 마비돼 버리는 거죠. 땀을 흘리진 않게 됩니다. 열사병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보면은 일사병은요 얼굴이 이제 창백해집니다. 그리고요 두통이 오고요, 머리 어지러움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감 느끼고 이제 구토 증상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일사병이 이제 이런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사병은 이렇게 이제 그 일사병이 왔을 때는 이 시원한 곳에서 이제 한 30분 이상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물이나 이온 음료나 수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이제 가라앉히면은 대략 이제 또 여기서는 일사병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열사병이 왔을 때는요, 이 말이 일단 어눌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련이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시력장애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의식불명으로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사병이 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열사병 환자는 일단 이제 찬물, 얼음 이런 걸로다가 몸을 체온을 좀 식혀줘야 돼요. 체온을 이렇게 낮춰주면서 이렇게 이제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폭염에 대한 이제 안전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이제 야간 그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이 외부에서 햇빛 뜨거운데 계속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부득이 이제 그 외출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모자는 좀 챙이 긴 거를 써가지고 이 열이 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양산을 쓸 수도 필요한 것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실 거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폭염에 대한 이제 안전수칙으로는 이제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게 필요해요. 몸에 충분히 필요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늘한 곳에서 자주 좀 휴식을 취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물을 이렇게 이제 좀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이나 이온 음료는 이제 우리 그 이제 이런 일사병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그 그 탄산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더 뺏어가 가지고요, 갈증을 더 유발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카페인 같은 거. 카페인은요,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 가지고 그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도 시원한 물 드시고 또 이렇게 이제 시원한 공간을 좀 활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무지 덥다고 이제 아주 폭염에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시간대에는 좀 이렇게 야외 작업을 피하시고 일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야외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서늘한 시간에 해주시고, 정말 뜨거운 시간에는 야외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게 세계 최고의 안전을 제일 실천했던 그 듀폰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예요. 1802년도에 설립한 화약회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20년 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유명한 게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가지고 아주 대히트를 쳤죠. 그 나일론을 개발했던 그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세웠어요. 우리 안전 말고 더 중요한 게 없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게 됐나 하면은,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화약, 현재는 한화, 그 이리어 폭발 사고 일으켰던 그 한국화약 같은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을 했죠. 아차 하는 순간 실수해서 그냥 뻥 터지면은 그냥 전체가 날아가니까 안전을 중요하게 이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 습관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안전을, 이 조직 문화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안전, 이걸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1811년, 그러니까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을 했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혹시 교육하다가 비상사태, 화재 생기면은 비상 통로가 요 오른쪽에 있는 저 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문 고객도 여기 이제 우리 건물에 와서 한 20-30분 머무는 동안에 만약의 경우에 비상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안내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습관을 들여놨던 거죠. 여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첫 번째는요, 직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 안전 전문 강사를 지금 맡고 보니까 제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오로지 안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에 띄는 대로 여기서는 위험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늘 살피면서 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기마다 하는 이 교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실천 사항은요.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수 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서가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이렇게 서약서 이래가지고 나는 어떤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다 써서 내고요. 이게 전부 다 그 서약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저한 이제 안전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기는요.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 정도에 따라서 누적 관리해가지고요. 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해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규정을 만들고 신입사원 때 이거를 전부 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요. 여기 또 한 가지는 안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요. 여기 위험한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 그냥 모든 작업 공정을 딱 멈추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한 이런 이제 생활 안전 실천 운동 하는 것들이 보면은 요렇게 여기 이제 사무실에는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문턱을 전부 다 이제 없앤 거죠. 이게 저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여기 다 들어있어 가지고요. 설사 유리가 깨져도 사람이 안 다치도록 이런 이제 조치를 또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극장에 가면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내 대피로는 어느 쪽으로 나가면 되나 이거 알려주는 것처럼 사무실이나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거를 항상 이렇게 이제 사전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뛰쳐나갈 수 있는 통로를 미리 확인을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보통 이제 이런 필통에다가 연필을 꽂을 때는 뾰족한 부분이 그냥 위로 올라오게 되게 꽂습니다. 그 뾰족한 부분 끝부분 망가질까 봐. 근데 여기는 필기구는 꽂을 때 반드시 뾰족한 게 속으로 들어가게 그 필통에 꽂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고요. 모든 문은 당기는 문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문이든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겨서 문을 여닫는 걸로 해가지고요. 이게 당기는 건 안전한데요. 밀고 나가는 거는 바깥쪽에 혹시라도 사람이 부딪힐까 봐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모든 문은 당겨서 여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 계단은 계단을 이용할 때 이렇게 요 위치에 손잡이를 분명히 사용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단에서. 계단을 이 손잡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평지가듯이 걸어가면은 눈에 띄면은 그 벌점을 매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손잡이를 필히 이용하는 걸로. 또 하나는요. 이 복도 모서리가 이제 기역자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 끝에는 급히 가다 보면은 공교롭게 동시에 두 사람이 거기서 딱 마주치면은 부딪혀서 사고 날까 봐 복도 바깥쪽 모서리에 볼록 거울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누가 지금 급히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이제 구조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그렇게 안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안전사고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해왔지만 이 회사가요 220년간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요 70개 나라에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210년 전에 안전규칙 제정해서 이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하면서 안전으로 세계 최고라고 소문이 나면서 아주 안전한 회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회사가 이제 주력 제품이 전부 안전에 관한 제품들만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으로 성공한 회사,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듀폰의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사원은 2,000명 미만의 이제 신상 기업이에요. 그리고요, 이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 제일 기업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는 바로 우리 KDFS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우리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센터장님께서 박수를 쳐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KDFS는요, 이 업계,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TV가 이제 요즘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금년 3월 10일자로 이렇게 이제 안전 TV 유튜브 계정을 개설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구독자는 200명 넘어섰어요. 그리고요, 업로드한 동영상 54편이 있고요. 누적 시청은 이제 지금 한 6,400회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안전 TV에다가 안전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활용은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제 이거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링크를 대개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전달을 해주시면은 그걸로다가 이렇게 열어보고서 좋아요나 구독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로그인이 평소 이제 로그인이 돼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바로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돼 있고 이거를 이제 링크로만 연결해서 보면은 그게 구독도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돼. 10명 중에 1명뿐이 구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한 활용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요 유튜브 여기 이제 아이콘이 다 있어요. 누구나.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에는 여기에 유튜브 아이콘이 다 있는데요.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요런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유튜브 화면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현미경처럼 생긴 거울,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이 유튜브 검색창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검색창이 열리면 이제 검색창에다가 KDFS 안전 TV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요 KDFS 안전 TV 요게 계정이 딱 뜹니다. 그럼 요거를 딱 터치를 요거를 하시면 요렇게 이제 우리 그 KDFS 안전 TV 이렇게 뜨는데 요게 떴을 때 빨간 글씨 구독을 딱 눌러주시면은 구독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독을 빨간 글씨 구독을 누르면 이렇게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독 중이 되면은 여기 이제 안전 TV에 새롭게 올려지는 그런 이제 영상이 노출이 돼서 구독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구독자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고향센터 식구들이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다음에 이제 상반기 평가대회 우수 사례를 공유토로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를 평택빌딩을 중심으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택빌딩은 이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서 담당하다가 우리 KDFS로 이제 금년에 편입이 된 건물이에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이게 건물관리 수준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취약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짧은 기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딱 거기 찍어서 평가가 이제 점검이 됐는데 이제 평가는 잘 받았어요. 첫 번째는요, 빌딩 내 전체 15개 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는 비슷비슷한 것만 잔뜩 있는데 만약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이제 일련 번호를 딱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몇 번 창고 이걸 하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안내 표차를 전부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종사원이 한 마음으로 여기 일제 정비에 동참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창고에 번호를 붙이고 내용물을 전부 다 표시를 해가지고 화재가 났거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위기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이제 경비실에서 24시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체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내용물, 번호, 관리번호, 그리고 이제 어느 부서 관리, 이런 내용들을 전부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약의 경우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죠. 두 번째는요, 관리 취약구역에 아주 허술하니 관리 취약구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안전을 도모한 거예요. 여기 이제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있던 아주 취약 지역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옛날 방범초소에 있던 그 옆인데 여기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아무리 그 금연구역 표차를 해놔도 그 사람들 거기
무시하고 대책 거기 가서 이제 좀 한가한 데 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보안 취약 지역에 이제 화단을 조성을 했는데 출입 금지 안내 표지판 낸 것보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화단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꽃밭을 조성을 하고요, 유기질 비료를 먼저 살포를 하고, 여기 이제 뭐 구절초, 채송화 뭐 이런 화초들을 계속 꾸준히 심으면서 이렇게 화단 조성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옆에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었어요. 여기 푹 빠지면 이제 사람 다치기 그 이제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험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낙엽으로 다 대충 이렇게 이제 그 덮어놨던 거를 낙엽을 싹 걷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방공호가 이 길이가 이제 가로가 2m, 세로가 1.5m, 이 깊이도 1.5m나 되는 이 웅덩이여서 여기 모두 밤에 그냥 빠지면은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제 덮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2차 조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위험에 대비를 하고 화단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옥상 관리를 잘 해서 이제 환경을 변화시킨 건데요. 옥상 관리가 사실 어렵긴 해요. 여기 관심권 소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거미줄도 끼고 뭐 배수구도 막히고 막 이제 청소도 뭐 여간에서는 이게 또 표시도 안 나고 여기 이제 청소도 좀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옥상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옥상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 이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위험성이 상존했고요. 이 전체적으로 도색 관리도 좀 어려웠고 상주 수준의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요철 부분에 좀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한 시각 효과를 높여서 이렇게 이제 색칠을 완전히 새롭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전체에 도색과 청소를 완료를 해서 옥상 분위기를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주차장 위치에 입구에 최고 높이 안내판 설치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거 안전사고나 위험성이 늘 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장비를 요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 고객 차량은 물론 우리 직원 차량들도 이 높이를 다 이렇게 이제 알고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통과 높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를 본 겁니다. 다음에는요, 여기 이제 이 주 출입로에 이 주차장 입구에 여기 이제 주차장 바닥에 이런 요철이 발생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상존했죠. 여기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빗물이 여기 고이면은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로 누수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이제 구부덩이 있는 거를 우리 빨리 이거 이번에 완전 조치를 하자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리스크를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가지고요.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깨끗이 정비를 했더니 이렇게 완전히 여기 위험 요인 다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효과를 본 거죠. 다음에는요, 빌딩을 상징하는 이 정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제 녹이 쓸어가지고 첫인상이 아주 이제 미관을 저해해서 이렇게 참 보기가 흉했었는데 이렇게 울타리도 녹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철제 울타리. 그래서 이 이미지가 참 손상이 돼 있는 거를 녹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도색을 새로 해서 건물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딩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요. 고객 만족도를 확실히 높이면서 이미지를 개선한 효과를 본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충돌 우려가 있는 이 모서리 뭐 몇 번 부딪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정비를 하고 충돌 머리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 표지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보행자나 장비 같은 게 이제 충돌 우려가 있는 모서리 부분을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안전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 주차장 입구에 요 기둥 옆에 아마 차가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비를 하고 여기 이제 안내 표지를 새롭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 요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요. 만족도도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딩 전면 장애인 주차장이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를 도색을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를 한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흡연 지정 구역이 있었는데 여기도 정비를 좀 해서 깨끗이 도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미지 개선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수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비치를 해놓고 여기다 안내 표지판을 만약에 장마나 폭설을 왔을 때 이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 이거 급할 땐 우선 사용하시고 사후에 소장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장 명의로 이렇게 이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겁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대개 이제 빗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이제 여기로 고여가지고 이 집수정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빗물이 안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요철 구간이고 막 빠질 위험이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래 요거를 싹 정비를 해가지고 요렇게 요철 구간 없애고 빠지지 않게 안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품질평가 오염폐 달성을 위한 열정으로 이런 이제 안내 표지판들을 전부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에 앞서가는, 안전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는 이렇게 성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하는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100번 김구 선생님 그 이제 가르침에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러니까 얼굴보다 몸이 좋아야 되고요,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난 좀 약간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이거 어쩌나 했다가 그 얼굴 좀 안 좋으면 뭐 몸이라도 좋아야지 했는데 몸도 보니까 두루 뭉쓰리해져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좋게 해야지 이런데 참 마음도 참 한없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하나씩 다시 한번 바르게 잘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짚어봤어요. 좋은 얼굴, 얼짱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좋은 사람을. 근데 이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형으로 뜯어 고쳐서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다가 얼굴을 좀 편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넉넉한 마음을 얼굴에 좀 드러내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나이 40이 넘은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형수술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인정을 좀 베풀고 살면은 얼굴에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드러나는데요. 정말 까칠하게 까시러지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예쁜 얼굴을 만들어 주시기를, 멋진 얼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몸 좋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짱이 꼭 이렇게 백가죽에 막 이렇게 식스팩이 나오고 이런 게 꼭 몸짱이 아니고요, 내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제 몸이 좀 체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요, 그거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 이제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몸이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퇴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를 틈나는 대로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주시고요.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은 오히려 약간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음식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2배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양은 줄이되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누죽걸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보통 이렇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밀 검진을 해요.
정밀검진하고 나면 이제 성적표가 오잖아요. 그 성적표에 보면은 꼭 이런 거 뭐 이제 간도 수치가 조금 위험 수위에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뭐 폐에도 약간의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약간의 문제 있는 지적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런 지적이 나왔을 때 아이고 나 이거 이거 문제가 있다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는 다 가서 침대에 누우면은 아주 누우면 죽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게 힘을 내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죽걸산. 예, 고맙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음 좋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맘짱이죠. 근데 이 맘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실천할 게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또 내가 기분 나빠하기 전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이 마음이면은요, 언제나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변과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하시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나이를 먹어 갈수록 그 나이 값을 하고 나이 먹는 게 즐거운, 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내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관리 잘 해주시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지식도 쌓고, 지식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성품을 닦아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대개 이렇게 이제 그 결혼식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은 참 행복한 결혼식이 많이 부럽기도 한데요. 이 결혼을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하고 서로 사랑해서 막 이제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는 글쎄요, 3분의 1이 깨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이제 그 주례를 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이 신혼부부들이요, 이렇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오래도록 잘 살면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실망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나 사기 결혼 당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서로 부족한 부분은 다 숨겨놓고 자랑할 것만 막 내세우니까 저 배우자한테 내가 뭔가 좀 혜택을 받고 이걸 딱 붙잡아가지고 봉 잡으려고 서로 생각을 했다가 봉을 잡은 게 다 헛자고 서로 이제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제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혼을 일단 했으면은요, 그 이제 한쪽은 눈을 질끈 감고 그 결점은 좀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좋은 점을 보면서 봉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이 돼주는 거예요. 내가 봉이 돼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결혼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뛰고 가슴이 쩌릿쩌릿하지만 한 30년 살아보세요. 그때도 가슴이 짜릿짜릿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쯤 살고 나면은 가슴이 쩌릿쩌릿한 그런 애정은 다 이제 사라지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는 전우로, 동지로, 이렇게 전우애로 동지애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잘 이렇게 세상을 헤쳐나가면은 충분히 동반자로 동지로 같이 힘을 합쳐 살 수가 있고요. 우리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옆에 있는 동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전우애로 동지애로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요걸 좀 하나 꼭 당부 드리려고 그래요. 나무 물통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조직이든지 성과를 내는 거는요, 요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요분들 기준으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신입이 됐든지 일에 적응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든지 조금 여기 이제 처져 있고 소외감 느끼는 이분들만큼만 물이 고이는 거예요. 성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과는요, 이렇게 소외된 이분들을 잘 살피고 다독거려서 키워서 우리 같이 동반자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챙겨서 내 식구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는 것만이 성과를 올리는데 최고의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물통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해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지만 요분들, 그러나 여기 이제 처져 있는 요분까지가 요게 성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제 뭐
점검반 평가반이 와서 뭐 물어봐도 요 분한테 물어봐요. 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조직에 전부 다 실력이 요 기준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잘 모르는 분, 아직 이제 신입으로 좀 자리가 안 잡힌 분, 조금 여기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 가정적으로 애로사항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잘 살피고 이렇게 이제 응원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이제 팀워크가 잘 돼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산재 환자 입원한 병동이에요. 이 일하다가 재해 발생해가지고 안전사고 나가지고 평생 장애인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지금 장관이 와서 이제 위로하고 응원을 하는 이런 사진인데요. 이런 상황에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이게 안전수칙은 누구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가지고 안전하게 근무하시고 이런 상황이 절대 가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자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행복한 일터는요.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화끈하게 따끈하게 해야지. 아이고 아침부터 진상물이 그냥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더운지 그냥 아이고 나 저 인간들하고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겨.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상 좋은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여들고요. 그 인상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그 진상이 나타나면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지고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가요. 그러니까 우리 진상되지 말고요. 좋은 인상을 만듭시다. 그래서 많이 웃는 얼굴 해서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우리 고향센터 팀워크가 세상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또 우리 고향센터 가족들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고향센터 식구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이제 끝나고 제가 몇몇 분들한테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좀 받아보신 분은 읽어보시고 좀 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향센터 저하고 만난 김에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음소거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고향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고향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향센터 최고예요. 제가 고향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고향센터 최고! 고향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희석 센터장님, 네, 좋은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서 뭐 하나 이렇게 좋은 말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KDFS 안전 TV를 우리가 자주 봐야 되겠다. 다 좋아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KDFS 안전 TV를 우리가 꼭 시청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그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 동료 직원들한테도 이게 너무 지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자녀분들이나 또 뭐 저기 집에 사모님 또 아니면 우리 저기 여사님들은 아저씨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그 KDFS 그 안전 TV 좀 시청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끝까지 그 참여를 잘 해주신 우리 사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명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